지금부터 아주 괴상한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1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2분의 3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초의 순간속도가 2분의 3m/s라고요? 정답. 2분의 3. 저런 게 어딨지? 일단 가봐. 2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노란색에 주목하세요. 2분의 5. 맞아요. 2초의 순간속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맞다면 1초 동안 1 증가했어요. 가속도 1m/s제곱 맞아요. 증명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증명해 볼게. 만약에 무식하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H제곱이라는 등가속도 공식을 쓴다 치면 S가 1m가 되는 순간의 시간은 1초가 걸렸다고 했으므로 T자리에 1이 들어갈 건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미지수, 알려지지 않은 값이 두 개나 있어요. 따라서 이건 방정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m 지점까지 2초가 걸려서 가는 걸 한 번만 더 써보면 2초가 됐을 때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2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해주니까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는 방법으로 좌변은 1이 남겠고 여기는 날아가고 여기는 2에서 a를 빼게 될 테니까 가속도 a가 나올 텐데 가속도가 1이군요. 진짜로. 가속도가 1초에 1m/s씩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가속도를 여기다가 1이라고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통째로 2가 될 테니까 2v0가 3 빼기 2가 되면서 1이 남습니다. 이 v0는 2분의 1이 남게 되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건데 여기가 2분의 1m/s라는 건데 처음부터 0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1초에 1씩 증가할 테니까 1이 증가하면 맞군요. 그 다음 1이 증가하면 맞군요. 그 다음 1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증명 끝. 알겠지? 진짜 그렇게 해도 되네요. 그죠? 빨간색 1초의 순간속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했고 노란색 2초의 순간속도 구하기 위해서 노란색 이렇게 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해버렸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를 지금 다 알아야 돼요. 알겠지? 만약에 저게 맞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암산으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얘도 한번 그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저게 맞다면 1초의 순간속도는 2분의 3이다. 몇 m/s? 2m/s. 알겠지? 여기가 2m/s 나와요. 2초의 순간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젠장 이렇게 돼버려요. 못 구하게 돼. 여기가 없죠. 지금은 못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한 번은 예를 들고 한 번은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우리 책에 써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구도 그게 그 내용인지 모를 뿐이에요.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1m/s에서 3m/s까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있었다 치자. 이때가 0초, 이때가 1초, 이때가 2초였다 치고요. 이때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면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값인 2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는 1초의 순간속도입니다.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자 1초의 순간속도를 구한 꼴이 돼버리죠.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자 1초의 순간속도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가지?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자 1초의 순간속도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따라오면서 감지해야 돼.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왜 이걸로 가입니까? S는 VT니까요. 평균 속도였고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입니다. 맞지? 시간분의 변이. 알겠지? 이제 알겠지?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한 게 1초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건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한 값은 1초의 순간 속도를 구한 거다. 알겠지? 그런 얘기였군요. 자, 이제 1번 하시켜 보겠습니다. 처음 속도에서 마지막 속도가 될 때까지 처음 순간으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t0에서 t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값은 2분의 v0 플러스 v가 되고요. 그 값은 하필이면 여기 2분의 t0 플러스 t가 되는 순간의 실제 순간 속도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과서에다 써놨냐, 우리 교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 이제 북쪽으로 가봅니다. 북쪽에 개념 6번 두 번째 칸을 가보세요. 북쪽에 개념 6번 두 번째 칸. 평균 속력으로 순간 속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t0 플러스 t가 되는 순간 속도는 t0에서 t까지의 평균 속도이다. 그게 그거 공식이었어요. 알아봤지, 그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따가 고난이도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43번을 슬슬 도전하기 전에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1초의 순간 속도는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이므로 시간분의 변위를 계산해서 1초의 순간 속도를 갖다는 거야. 알겠지? 2초의 순간 속도는 1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와 같으므로 2분의 아니겠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여기다가 쓴다. 알아보겠지? 그래서 두 칸만 정해놓으면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의 등차 수열이다. 알겠지? 속도의 등차 수열. 하필이면 1초 동안에 공차가 있는데 그 공차가 바로 1초 동안의 공차가 바로 가속도이다. 알겠지? 수학적 용어를 쓰긴 했지만 다 알아듣겠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가 1m/s 제곱이며 가속도가 1m/s 제곱이며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이걸로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는 거야. 가속도는 1m/s 제곱이며 2분의 5, 2분의 3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처음 속도가 2분의 1인 걸 알게 되고 처음 속도가 2분의 1인 걸 알게 되고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그래서 여기는 2분의 7일 것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여기 숫자가 없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잘 봐요. 1초의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자 2분의 4 그래서 2 맞고 그치? 이걸 구하려고 했더니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럼 바보같이 거기서 헤매지 말고 0.5초의 순간 속도는 뭘로 구할 수 있는가? 0.5초의 순간 속도는 0에서 1초까지의 평균 속도로 구하면 되네. 맞지? 0에서 1초까지 평균 속도. 다시 0에서 1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1분의 1m/s인데 그게 0.5초의 순간 속도이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지? 그래서 0.5초가 지날 때 1이 증가했으니 0.5초가 지나는 사이에 1이 증가했을 거라면 요때의 순간 속도는 0이었다.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었던 거고 쟤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그래서 0, 2, 1초에 2가 증가했으니 얘는 2m/s 제곱자리야. 얘는 1m/s 제곱자리야. 가속도가 2배가 되는 걸로 봐서 똑같은 힘이 제공한 게 아니라 질량이 같다면 힘이 2배로 제공한 거예요. 그러자 이동거리가 이렇게 변해. 쟤처럼 변하죠. 이렇게 변해. 알겠지? 숫자만 가지고는 힘이 2배겠어. 이게 잘 안 보여. 그치? 분석해봐야 할 수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탁 보이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상식으로는 안 보였던 거예요. 알겠지? 이제 가속도가 2니까 여기서 1초가 지난 사이에 2가 더 증가할 거니까 여기 4m/s가 될 거고 여기는 6m/s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평균 속도는 4m/s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4m/s입니다. 맞지? 4m/s로 1초 간 거리가 몇 미터예요? 4m/s 미안해요. 5m/s입니다. 평균 속도가 4에서 6까지 5m/s예요. 5m/s로 1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야? 5m지, 그지? 그래서 4m보다 5m 더 간 9m죠. 그렇죠? 알아보겠지?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클리닉 때 다시 와가지고 이걸 또 물어보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은 한 방에 끝내자. 알겠지? 그렇다고 다음에 모르는데 꽁 하고 있지 말고 자존심 지키면서 그러지 말고 모르면 확실히 물어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니까. 알겠지? 점수는 꾹 내자고. 그럼 이제 40 한번 가자. 0초, 0.1초, 0.2초, 0.3초 여기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위치는 0, 1, 5 바로 열고 모르겠다고 써져 있어요. 일부러 이거하고 비슷하죠. 여기를 매겨놓은 거 숫자도 더 피곤하고 여기는 센티미터로 돼 있고 여기는 초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센티미터 퍼 세크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에 순간 속도를 구한다면 이렇게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된다. 0. 잘 봐. 산수 0.2분의 5 2분의 50 25 25 센티미터 퍼 세크는 여기다 써놓을게. 숫자만 쓰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할 수가 없다. 왜?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려 했더니 여기가 없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노린다. 왜 굳이 여기를 노리지 않고 여기를 노립니까? 숫자가 작은 쪽이 유리하거든요. 숫자가 작은 쪽. 그래서 나는 숫자가 작은 쪽으로 갖고 거기에 0.05초가 되는 사이 순간을 노릴 거고 그때의 순간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니까 0.1분의 1, 10 요때는 이렇게 되고 알겠지? 속도가 그러면 0.05초 동안 15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0.05초가 지나는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15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15가 증가해야 될 텐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여기가 속도가 마이너스 5예요. 그렇지? 그래서 15가 증가했어요. 선생님 저희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보여줄게. VT 그래프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0보다 큰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마이너스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5, 0, 플러스 10,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속도. 알겠지? 이해가는 거지? 얘는 이거에 해당돼요. 있는 얘는 뭡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었죠? 이거에 해당돼요. 얘는 처음 속도가 0보다 컸죠? 이거에 해당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아.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게 요거, 가운데 있는 게 요거, 얘가 이거. 알겠지? 등가서. 대략 흐름 알겠지, 그치? 여기서 힌트 하나만 더 주면 이건 편법이지 비법은 아닌데 지금부터 나오는 건 여기까지 알아두면 더 좋긴 한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나타냈을 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동한 거리가 놀랍게도 몇 대 몇이 나오냐? 면적의 비는 삼각형의 개수 비를 갈 수 있어. 1대 3대 5가 나옵니다. 홀수 비가 나와. 홀수 비. 알겠지? 이동한 거리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선 반드시 1대 3대 5가 나와요. 볼래요? 처음 속도가 0인 이런 경우는 이동 거리가 1대 3대 5가 나옵니다. 알겠죠? 1대 3대 5.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딱 나타냈는데 여기다 바로 딱 써놨어. 그 순간 너 이거 처음 속도 0이냐? 그럼 1대 3대 5니까 너 9구나? 이렇게. 알겠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건 이제 편법이긴 해. 문제 빨리 푸는데 별 비법 다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거는 처음 속도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갔으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습장에다 연습해봐라. 만약에 이런 상태, 저 맨 끝에 있는 그림은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때 이동한 거리가 이 면적이고 요게 1이면 얘가 2가 나와. 얘가 3이 나와.
1대 2대 3이 나와. 얘 보면 1대 2대 3 이렇게 나와. 그지? 지금은 어리둥절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영상 달라해서 저걸 챙겨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 이미지를 담아놓으세요. 문제 풀 때 팍팍 보입니다. 알겠지? 되게 고난이 됩니다. 이제 43번을 끝내보자. 그러면 0.1초 동안 30이 증가하므로 그 다음 0.1초 동안 다시 30이 증가할 거니까 55. 그 다음 0.1초 동안 또 30이 증가할 거니까 85.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얼마일까? 55와 85 중간에 존재하는 값 70이지. 따라서 평균 속도가 70m/s 70cm/s에 해당되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7cm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를 더 갔다. 5cm에서 7cm 더 갔다. 이게 12cm. 기억 틀려. 기억 12예요. 12. 10이 아니라 12. 됐지? 미은 가속도를 구하라 했는데 살짝만 계산을 해보면 0.1초 동안 30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0.1초 동안 30cm/s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300 cm/s 제곱인데 300cm가 몇 미터야? 3미터죠. 3m/s. 니은 맞았죠. 디귿에 0.4초가 되면 다시 여기서 30이 늘어날 거고 115가 될 거고 0.5초가 되면 다시 30이 늘어서 145가 될 거라면 0.5초의 순간속도는 145cm/s인데 미터로 바꾸면 1.45m/s 1.45m/s. 디귿 틀렸죠.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숫자가 그지 같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43번 익숙해질 때까지 1번 형식, 2번 형식, 3번 형식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크나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등급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수능에서 어떻게 어렵게 끌고 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47번 47번 이제 어려운 문제 들어갑니다. 매 시간 여기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룰 거예요. 이 반은. 다른 반은 다 다루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1등급 반에 맞는 수준까지 그냥 한 번에 다 가서 가능하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47번, 48번, 49번 이것도 쉬운데요. 그럼 걔는 이제 최상급 문제, 기출 최상급 문제까지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그렇지만 여기는 앞쪽이고요. 뒤쪽에 일과 에너지, 운동의 법칙 이런 데는 여기는 앞이니까 그나마 할만하지. 뒤쪽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때 가가지고 또 너무 만만히 사람 겸손해야지 너무 만만히 굴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당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하자고. 47번 문제를 읽어보고 계세요. 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비를 할게. 혹시 아까 개인 학생 정보 혹시 안 낸 사람 있었니? 학생 정보 다 냈어?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기억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속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속도를 빨리 구하려고 너무 도바심되지 말고 조금만 여유 있게 천천히 보면, 내가 일부러 30m 위에다 평균 속도를 써놓고 50km까지 평균 속도 값이 이거래.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놨어. 여기다가는 Q에서 R까지 평균 속도 15인 요 값을 요 위에다 이렇게 써놨죠. 왜 이렇게 썼냐? S는 V, P 몇 초? 3초. P에서 Q까지 3초 걸려.
S는 VP 몇 초? 2초. SVT가 다 나오는 거예요. SVT. 우리 맨날 하는 게 S는 VT니까. 그러면 여기가 2초가 걸렸고 여기는 3초가 걸렸으니까 3칸, 두 칸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가운데가 적절치 않네. 요즘 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 평균 속도의 구간에서 시간이 딱 절반이 되는 순간에 실제 순간 속도다. 평균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였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초가 지나가는 바로 이 딱 절반이 되는 이 순간. 근데 순간 속도라는 거야. 알겠지? 얘는 평균 속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인데 시간이 딱 절반이 되는 순간. 요게 순간 속도. 알겠지? 그래서 요게 1초, 요게 1초, 요게 0.5초. 합쳐서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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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 동안 10에서 15까지 5m/s가 변하였다. 가속도는 2m/s입니다. 기억 틀렸죠? 가속도는 2m/s.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알아보라고 써놓은 거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 암산으로 해. 애들 3초, 2초, 1초, 1.5초, 2.5초, 5, 2.5분의 5, 2. 기억 틀려. 이렇게. 그럼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 출발선에서 P까지 거리 X는 요거죠.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처음에 여기서 속도는 0이었답니다. 여기서 속도는 0이었대요. 근데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균 속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나와야 돼요. 몇 초. 그럼 S는 VT로 갈 수 있어요. 이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가속도가 2램에 1초에 2씩 증가한대. 1초에 2씩 증가한대. 그럼 여기가 15면 여기 13이었겠고 거기서 2가 또 증가하면 17이 됐겠네. 뭐 안 물어봐서 여기는 꼭 구할 필요는 없는데 13, 11, 9 그래서 여기가 10이었던 거고 이제 9, 7 아이고 이거 7m/s. 그러니 0에서부터 7까지 평균 속도 2분의 7이었군요. 2분의 7 m/s. 2분의 7 m/s 평균 속도. 이렇게 7까지 변하는데 1초에 2원씩 증가하는데 7원 변하는데 몇 초 걸리니? 3.5초지 뭐. 그지? 3.5초가 2분의 7초고요. 공교롭게. 그래서 2분의 7m/s 곱하기 2분의 7초가 x인데 그러면 4분의 49m입니다. 이것은 4분의 48인 12가 아닙니다. 니은 틀렸죠. 정확하게 니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25m예요. 12.25. 12.25. 지금 이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평균 속도는 그 평균 속도 구간의 시간이 딱 절반이 되는 순간에 실제 순간 속도. 중요하지, 그지? 이게 2014년 문제야. 뒤에 킬러 20번이고요. 얘네들 지금 28살. 8년 지났고요. 이거 시험 쳤다 해야 돼. 30대가 돼가는 아저씨들하고 여러분들 같은 문제를 그때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다만 이렇게 푸는 걸 모를 뿐입니다. 저걸 이용해. 똑같은 방식이죠. 왜 그러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 등가속도 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고등학교에만 대놓고 존재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많지 않아요. 흔하지도 않고요. 물리학과 교수들은 몰라요. 그렇지? 내가 물리2 문제 생각보다 꽤 어려워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대학 때 공부했던 선배 중에 지금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나는 이제 중간에 학원으로 나오고 그 형이 계속 있다가 그 자리로 갔지. 어쨌든 운명은 그렇게 뒤바뀌었어. 그 형하고 술을 다시 마실 날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교수라고 또 현직 이 현장에 대한 또 비판을 마구 하시네. 나하고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어떨 때는 막 욕을 해요. 술 먹고 나서. 그럴 때도 있을 정도로 친한데 근데 이제 막 현장 교육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길래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현실은 어떤지 솔직하게 아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가 과연 쉽게 보이는 걸까? 아, 쉽겠지 라고 얘기하더라고. 됐어 그럼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내가 물리2 문제를 이렇게 안 풀리는 척 하면서 이게 내가 학원에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더라고. 형이 한번 풀어보고 있으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잠시 갔죠. 갔다 왔을 땐 뭐라고 할지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그거 안 풀어봤어. 내가 뭐 그걸 뭐하러 풀어보니?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해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근데 계속 풀고 있더라고. 근데 안 풀렸겠지. 그게 금방 풀리면 교수들도 안 풀리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과 지식이 충분하다고 해서 물리 문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이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수학 문제 학생들이 선생보다 빨리 푸는 게 정상. 그래야 게 점수네. 알겠지? 선생은 계산이 이제 느려졌단 말이에요. 학생이 선생보다 빨리 풀어야 정상이야. 근데 물리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해가지? 학생 머리 되게 빨리 돌아가. 대신 이 방법은 다 전수해줘. 이 방법을 네가 돌려라 이거지. 여러분들 축구 선수 코치가 축구 선수보다 잘 뛰어. 아니지, 그치? 진짜 프로는 코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뛰어요. 근데 코치를 당해. 알겠지? 그런 거지. 그게 현실이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뛰죠.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빨리 풀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나보다 빨리 풀 준비를 하세요. 그게 진짜 잘할 거예요. 48번 가봅시다. 48번.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게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물리를 빨리 풀어야 돼? 물리는 이 세상의 비밀을 찾아나가는 진리 학문인데 물리는 왜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면 빨리 풀어야 될걸요. 빨리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무기는 전쟁 때 가장 많이 발전했고 가장 빨리 발전했죠. 그때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문제 풀어가지고 해결한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 전쟁 안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물리가 빨리 풀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역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속도와 가속도, 뉴턴의 운동 법칙만 가지고도 역학은 풀리긴 해. 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게 운동량, 충격량, 일과에너지.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강하게 빠르게 풀게 돼 있어 원래. 그래서 20번 문제가 일과에너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강력한 도구를 쓸 줄 아는지를 묻기 위해서예요. 알겠지? 아니면 시간 안에 못 풀게 돼 있거든. 앞에 있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한 말이야. 그래서 빨리 푸는 건 뭐 물리학의 능력이다. 알겠지? 빨리 푸는 건 물리학의 능력이다. 적어도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근데 우리한테 언제나 시간이 주어져. 이제 그치?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 요즘에 1등 아니면 세계에서 1등 하지 못하면 다 죽어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도 지금 위기다 하는 이유가 2등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이야. 1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등으로 가면 죽어나가요 그냥. 테슬라 처음엔 1등이었죠. 근데 전기자동차 이제 전 세계에서 어마무시하게 만들죠. 순식간에 가라앉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등 아니면 안 되는 세계인데 이걸 유지하려면 우리 좀 남다르긴 해야 돼. 그거든. 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내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분위기가 그러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자고. 알겠지? 최상위를 위하여. 자, 이제 48번 문제 가볼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빨리 갑니다. 이 48번 문제는 두 가지의 물리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도 써야 돼. 이거. 이게 문제가 좀 빨리 나온 편인데 FMA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이것도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S는 V2도 써야 돼요. 우리 방식을 계속 쓴다면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것을 A와 B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A와 B의 질량이 2대 1이랍니다. 2대 1. 그런데 문제 첫 번째 줄에 가보면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 그려놨어요. 크기가 같대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크기가 같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A면 여기는 2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 다시 얘기하면 1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얘가 2배 크다. 1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얘가 2배 크다. 속도가 2배로 변한다. 같은 시간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얘는 A가 두 칸, ED를 갖고요. A가 이동거리가 변이가 ED였고요. B는 D 플러스 X입니다. 이때 처음에 A, B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마지막 상황을 만들게 되니까 이 시간은 같다예요. 그럼 문제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평균 속도. 이거의 B만 구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게 1년 조금 전에 쳤던 수능 문제였어요. 28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B를 유심히 쳐다봤더니 V에서 2분의 V까지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B가 V에서부터 2분의 V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V에서 2분의 V로. 왜 속도가 줄었을까요? 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고 첫 번째 줄 끝에 분명히 써 있어요. 방향이 같다. 힘의 방향이. 그러면 B가 속력이 줄었다는 건 B가 운동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야. 그치? A도 그럼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작용했을 테니까 A도 속력이 줄어야 돼. 알겠지? 아까 배웠지, 그치? R자임의 방향이 운동 방향 반대면 속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얘를 보고 속력이 줄는 걸로 봐서 얘도 V였지만 분명히 속력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준 거보다 얘가 절반밖에 안 줄어요. 알겠지? 얘가 줄어든 거보다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이거를 개념으로 봐야 돼. 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 2배 줄 때 1배 준다. 그래서 얘가 2분의 V가 줄 때 얘는 4분의 V가 줄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V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4분의 3V.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 평균 속도가 난 이렇게 읽을게. 8분의 8, 8분의 6, 중압값 8분의 7. 맞지? 8분의 8, 8분의 6, 중압값 8분의 7. 평균 속도. 8분의 8, 8분의 4, 중압값 8분의 6. 알겠지? 7대 6. 뭐가? ED와 D 플러스 X가. ED와 D 플러스 X가 7대 6. 따라서 X는 X는 7분의 5입니다. 4번이죠. 시간 관계상 49번도 갑니다. 49번 개어렵습니다. 49번. 48번은 2년 전 문제고요. 49번은 1년 전 문제네요. 1년 전. 49번이 1년 전. 굉장히 어려웠어요. 49번. 근데 쌤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할 건데 그 사이사이에 생각하는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클리닉은 금요일 날 낮에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가 가면 거기에 신청을 해놓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클리닉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자료 주세요 해가지고서 풀어볼 수 있는 타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게 좋고 마음의 심리적 안정은 하다가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 알겠지? 그렇게 쓰도록 하자. 또 어떤 애들은 눈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자서 그냥 뭐 때리면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내가 조용하게 쟤네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우리 로테이션하면 안 되게 이게 금방 이렇게 바꿔줘요. 알겠지? 그런 조절을 다 하면서 할 테니까 와가지고 왕창 물어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체크해놨다고 와가지고 질문하고 체크하고 다시 풀어보고 또 체크해보고 그렇게 가자고. 클리닉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둘이서 친분도 싹 죽어. 그렇게 친해져 가자고. 그래서 다음에 수업 올 때는 뻘쭘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편하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놀러 오듯이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우리 점점 사이가 좋아지면서 공부하자고. 알았지?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사이가 다시 나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49번. 이거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자고. 내가 문제 그림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비문학을 바꿀 때. 일단 두 칸도 피곤해 주겠는데 얘는 세 칸이야. 그리고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색깔을 좀 써야 되겠다. 여기서는 A가 달려가고 여기서는 B가 달려가는데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A는. 간격은 전부 다 L로 동일합니다. 전부 다 6칸이. 위쪽 3칸, 아래쪽 3칸. 전부 거리는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다는 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서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가서 속도가 얼마가 될지 몰라. 여기도 얼마가 될지 몰라. 여기도 얼마가 될지 몰라.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어디 써 있어? 두 번째 줄에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고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여기가 S. 여기서는 Q에서 R까지니까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 운동을 한대. 그리고 R에서 S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R에서 S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R을 동시에 지난대요. R을 동시에 지난대요. 여기를 동시에 지나요. 얘가 T1이면 얘도 T1. 그 다음에 S를 동시에 지난대요. S를 동시에 지난대. 여기도 동시에 지난대.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가 T1일 때 여기도 T1이었고 여기가 T2면 여기도 T2였다. 이 얘기니까 T2 빼기 T1, T2 빼기 T1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 그 얘기예요. 시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동시에 지난다는 거 같은 시각에 지난다는 뜻이니 여기도 같은 시각에 지나고 있고 여기도 같은 시각에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시간이 같다. 시간이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속도만 알 수 있다면 여기에서의 속도만 알 수 있다면 여기 속도 자동으로 나와. 왜? 이 평균 속도가 V거든. 이 속도하고 이 속도 같아. 거리도 같고 시간도 같고 S가 같고 T도 같고 그래서 평균 속도 V도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값이 V가 나오고 여기가 얼마냐에 따라 V가 나오면 여기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 결정타는 얘. 이 속도를 보여. 물론 안 물어봐. 밑에 보면 젠장.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이 속도 얼마냐고 묻진 않아. 우리는 찾아내야 되죠. 일단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기억을 가보면 A가 Q를 지나는 순간 얘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얘는 과연 여기를 지날지 요 전을 지날지 요 후를 지날지 몰라. 그런데 거기를 어디를 지날지 모르겠는데 A가 여기 지나고 B가 만약에 여기 지난다 치면 그때의 속도는 누가 더 크니? 라고 기억이 물어봐. 일단 좀 난감해. 두 번째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등가속도 운동하고 여기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가 어디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따 계산해서 PQ에서의 가속도와
RS에서 각도가 몇 대 몇이니까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구해보자. 문제에서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처음에 A가 기준선 P를 지날 때 P에 정지해 있던 B가 출발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동시에 지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만 여기를 동시에 지난다는 얘기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일단 같아요. 이 문제는. 문제 의도부터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1분 안에 문제 파악됩니다. 이걸 풀어야 될 시간은 1분 30초예요. 이제 시작해야죠. 30초 남겨놓고. 만만치 않겠지, 그치? 굉장히 부담스럽겠지. 이게 몇 번 문제냐? 거기 보면 16번이에요, 수능날. 아직도 뒤에 네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4면에 쫙 헷갈려 있고, 이건 3면 끝에 있던 문제. 아직 4면에 넘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거기서 시간이 막 째깍째깍 가고 있고, 오금이 저려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풀 생각도 안 보이고. 뒤에는 더 거대한 놈들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그래서 4면을 아예 건드리지는 못했는데 1등급 나왔어요. 그게 누가? 왜 그랬냐면 결국 이 문제 풀었어. 걔는 이걸 풀고 4면에 4문제 하나도 못 풀었는데 그중 다 찍어가지고 하나 맞췄어. 1등급 나왔어. 알겠지? 43점이야. 이 43점 1등급 컷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4면에 있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고 다 찍어도 하나만 맞출 수 있다면 1등급이 되는 그런 문제. 엄청 어려운 문제. 알겠지? 요번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1등급 컷이 다 이랬어. 알겠지? 화학, 생물, 지구과학 되게 어렵다. 물리가 더 쉬워. 그나마. 이건 나중에 여러분 차츰 경험하시고요. 하여튼 이쪽으로 다 들어가 볼게요. 문제 풉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다. 여기의 거리가 L이면 여기 거리도 L이다. 이랬거든. 근데 등가속도 하다가 등속도 운동했고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인식이 안 되니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 등속도를 했는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사이에 평균 속도가 딱 절반일 거고, 그지? 그러면 속도가 1대 2. 이동거리는 같아. 그러면 시간은 2대 1이었던 거야. 2대 1. 이랬던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의 시간을 이제 시간을 바꿔서 쓸게요. 헷갈리니까 2t가 걸렸다. 그러면 t가 걸렸다는 시간이. 그럼 이 위에는 어땠을까? 이 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3t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3t가 걸려야 되는데 여기 시간 딱 절반이 걸려야 되니까 1.5t였던 거예요. 여기도 1.5t. 그랬던 거지.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1.5t지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1.5t입니다. 여기 시간이 같았으니까. 한순간도 시간이 같은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요. 지금 아무것도 못 풀고 있어요. 이런데 아직도. 그래서요. 여기 이제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속도가 V로 갔을 때 1.5t가 지나면 L을 갖다는 거죠. L을. 그지? 그래서 L만큼을 V의 속도로 가면 1.5t가 걸립니다. 따라서 T는 3V분의 2L, P는 3V분의 2L, 얘는 3V분의 4L. 오케이? 이게 이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이른다. 이거 맞아 틀려. 맞지 그지? 3V분의 4L. 이건 맞았어.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 나오는 거. 기출문제. 이게 상급 기출이야. 49번 문제 같은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기출 상급이라는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고3들이 쳤던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서 숫자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내요. 되게 낭만스럽지 않아서 좀 짜증나지, 그치? 그렇지만 적응해내세요. 이제는 처음에 히말라야 올라가는 줄 몰랐을 때는 아유 기껏해야 뒷동산이겠지. 그러고 올라갔어. 반팔 입고 막 올라갔는데 히말라야인 거야. 알겠지?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깨닫고 옷을 챙겨 입고 도구를 갖춰야 돼. 알겠지? 아니면 죽어. 우리는 진짜 볼로 가.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시간 이유는 맞췄는데 그렇다면 기억에 가보니까 얘가 Q에 도달할 때 시간이 이만큼 걸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까지 안 가네. 이거 2T가 걸려.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 갔을 때 1.5T가 지났으니까 얘도 1.5T가 지나려면 여기 시간에 4분의 3배가 지나야 돼. 오케이? 4분의 3배. 다시 가면 여기를 4칸으로 쪼갰을 때 요 순간이 1.5T야. 요 순간. 요 순간이 1.5T니까 속도가 여기가 된다는 건데 이 값이 얼마냐면 요 속도니까 요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요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 좀 어렵다. 잘 봐봐. 만약에 여기에 속도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미지수니까 x라고 하면 평균 속도가 2분의 x가 될 거야. 여기서 0에서 x까지 변했으니까 이것을 l의 거리를 평균 속도 이걸로 시간 2t만큼 달렸단 말이야. 따라서 x는 얼마냐면 이렇게 합하면 되고 t분의 l이야. t분의 l. 그지? 근데 그 t가 얼마냐면 3v 분의 2l인 거지. t가 3v 분의 2l인 거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은 2분의 3v야. x가 2분의 3v. 하나도 안 쉽지, 그지? 위아래 연립법 교시까지 써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이 x가 2분의 3v인 걸 드디어 알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v야. 그러면 요 값은 4분의 3배야. 왜? 요 시간이 4면 요 시간이 3 있으니까 2t 중 1.5t니까. 알겠지? 그래서 4분의 3배의 시간이 흐를 때 얘의 속도가 2분의 3v에 2분의 3v에 4분의 3배 2분의 3v에 4분의 3배 8분의 9. 따라서 얘가 여기를 지날 때 V인데 얘는 여기 1.5T가 돼서 지날 때는 8분의 9V니까 얘가 빨라. B가. 기억 어때? 기억? 맞았지? 기억 맞았지, 그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다. 지금 가속도는 PQ에서의 가속도와 RS에서의 가속도 중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몇 대 몇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가속도 값을.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2T가 지났고 여기는 1.5T가 지났는데 이때까지 여기서 속도가 2분의 3V가 변했고 2분의 3V가 변했고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가 변했냐면 여기가 등속운동이니까 2분의 3V가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가 V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V가 나오려면 1.5V, V, 여기가 0.5V, 2분의 V가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V가 변했다는 걸 알게 돼. 이것이 비율이죠. 그러므로 여기 4분의 3 대 이게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따라서 9대 8입니다. 9대 8. PQ가 더 커요. 가속도는. D가 틀렸죠. 9대 8로 커요. 뭔 등가속도가 적다고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이 해에 1년 전 이 해에 이때 물리가 1등급 것이 42죠. 뒤에 사면을 손을 못 대는 상태. 알겠지? 그래도 1등급. 굉장히 어려워요. 요번에 화생지가 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생지를 다들 쉽다고 느끼는데 경험해보면 물리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지만 마지막 한 문제만 더 50번 한 문제. 여러분들 50번은 내가 지금 5초 컷짜리 문제인데요. 5초 컷. 5초면 푼 문제인데 잘 못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요거 테스트에다 내가 집어넣어서 47번에서부터 50번은 다시 한번 테스트에다 넣고 풀어보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어차피 이거 답 다 외웠으니 답 다 맞추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풀어보고 복습하자는 거죠. 알겠지? 다시 풀어보고 복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건데 50번 문제 그때 다시 풀더라도 내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이 50번 문제의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B가 이렇게 달리다가 빗면을 이렇게 올라가서 속력이 줄거든. 이게 V트 그래프거든. 이 V트 그래프는 상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A는 여기서 조금 더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속력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B고 이게 A거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게 느낌상 이게 굵은 철사라고 해봐봐. 이렇게 생긴 게 굵은 철사가 이렇게 생겼어. 이 굵은 철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A처럼 딱 뜬다. 그러니까 B가 빗면을 올라가서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A가 빗면을 들어서 가지고 속력이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요만큼 걸리게 되는데 B가 멈추게 되면 A가 멈추는 것까지도 시간이 딱 그만큼 걸려. 왜냐면 이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문제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가 V가 될 때 여기는 2V가 되고 얘는 3V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지. 이때 요 점이 P점이고 요 점이 P점을 지날 때고 요 점이 Q점을 지날 때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요 B 상태가 될 때까지 A도 요만큼 시간이 지나면 요 B 상태하고 A 상태가 똑같아져 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결국 이거를 오른쪽으로 고스란히 평행 이동하는 거 똑같으니까 3V로 B처럼 수평면에서 가는데 L을 3V로 등속도 운동으로 B처럼 가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면 T자만큼 걸렸다면 P에서 Q까지 가는데도 A가 P에서 B가 있는 Q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똑같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보듯이. 잘 안 보인다면 이거 다음 시간에 더 하자. 그래서 시간이 똑같이 걸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얘는 2V에서 V까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니까 평균속도가 1.5V가 되는 거야 이게. 따라서 얘의 평균 속도가 딱 절반밖에 안 나오니 이동거리도 딱 절반이어야 돼. 답은 2번이야. 아이씨 라는 생각이 약간 들까 그치? 그런데 이 문제가 무려 11번이야. 16, 17, 18, 19, 20 킬로 문제도 아니고 11번 나부랭이. 알겠지? 왜 저럴까? 이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 기출문제 나온 문제를 다시 낼 때는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되거든. 알겠지? 이해되지?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 같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그거의 절반이네. 절반. 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었어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풀지만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요. 고생되셨습니다. 문자 가면 클리닉 좀 신청해 주시고 거기에 교재비란도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고생되셨습니다.